예술의 사생활 노승님. 피렌체에는 연인들이 챙기는 명소가 있다. 피렌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언급되는 산타 트리니타 다리로 그 역사는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곳이 사랑의 성지로 지목되는 것은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일화 때문이다. 1283년 5월 1일 베아트리체는 다른 두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단테를 보고는 처음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단테는 그 당시의 감동을 새로운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숙한 태도로 그녀는 나에게 인사를 했고 그 순간 나는 지고의 행복을 본 듯했다. 산타 트리니타 다리 외에도 피렌체에는 단테를 추억하는 장소가 제법 있다. 단테를 비롯하여 미켈란젤로, 갈릴레이 등 피렌체 출신의 거장들이 잠들어 있다는 산타 크로체 성당 앞에는 바늘로 찔러도 꿈쩍하지 않을 얼굴의 단테 조각상이 성당 입구 쪽을 근엄하게 내려다보고 있다. 단테의 생가도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단테 생가 근처에 있는 산타 마르게리타 성당은 일명 단테의 성당이라고 불린다. 단테가 결혼식을 올린 성당이자 그의 첫사랑 베아트리체를 만난 곳이기도 하다. 피렌체의 심장이자 상징인 피렌체 두오모, 정확히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에는 도메니코 디 미켈리노가 그린 단테와 신곡이 걸려있고 우피치 미술관에도 조르조 바사리가 만든 단테 입상이 미술관 1층 벽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피렌체 거리 곳곳에는 신곡에서 인용한 글귀가 새겨진 현판이 30개나 걸려있다. 마치 도시 전체가 단테는 피렌체의 거장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이 모든 흔적들은 소를 잃고 난 뒤 고친 외양간들이다. 우선 단테의 무덤은 단테의 시신이 없는 텅 빈 가짜 무덤이다. 생가 또한 당대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은 기록과 증언을 유추하여 단테가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집을 골라 박물관으로 꾸몄다. 도메니코 디 미켈리노의 그림은 단테가 죽고 나서도 무려 2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린 작품이다. 오히려 피렌체는 생전의 단테를 그리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배척했고 좌절을 안겨주었다. 당시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 국가가 그러했듯 피렌체에서도 신성 로마 황제 추종자와 교황 추종자 사이의 대립이 치열했다. 이 세력 다툼에 휘말린 단테는 35년간 살아온 고향에서 추방당해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추방자에 대한 국가의 태도가 성실할리 만무하다. 그에 관한 피렌체의 기록이 허술한 탓에 우리는 오늘날 단테의 생가는커녕 생일조차 알 수 없다. 다만 1300년, 정확히 인생의 절반을 산 35살에 상상의 지적 여행을 출발했다고 한 단테의 언급을 바탕으로 1265년에 태어난 것으로 추측할 따름이다. 본래 이름은 두란테 델리 알리기에리로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두란테라는 이름을 줄여
단테라 불리기 시작했다. 단테가 태어날 당시 단테의 가문은 이미 몰락한 상태였고 고리 대금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아버지가 1280년 사망하면서 장남이었던 단테는 10대 시절부터 가장 노릇을 도맡았다. 베아트리체와의 운명적 만남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6년 전인 1274년에 이루어졌다. 해마다 5월 1일 토스카나 지방에는 봄이 오는 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렸다. 피렌체의 유력자 폴코 포르티나리 또한 사람들을 초대해 봄 잔치를 벌였는데 단테는 여기서 포르티나리의 딸 베아트리체를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당시 그의 나이 9살, 베아트리체는 8살이었다. 단테가 쓴 모든 문학 작품의 동기가 베아트리체를 향한 지고한 사랑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랑은 예술가들의 창조력을 증폭시키는 절대적인 힘이라는 의미에서 베아트리체는 단테에게 둘도 없는 뮤즈였다. 그러니 둘 사이에 뜨겁고 지고지순한 로맨스가 이루어졌을 법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우선 일방적으로 단테 혼자 사랑에 빠졌다는 점이다. 자신의 열정이 시키는 대로 9살의 단테는 수시로 베아트리체를 쫓아다녔다. 그녀가 어머니와 함께 매일 아침 기도를 올리는 산타 마르게리타 교회를 자기 집안 대대로 다니던 교회보다 더 뻔질나게 드나들며 한 번이라도 그녀의 얼굴을 더 보고자 애를 썼다. 반면 베아트리체가 단테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졌다는 증거는 오늘날 전혀 남아있지 않다. 감정은 고사하고 둘 사이에는 평생 이렇다 할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산타 트리니타 다리 일화가 큰 사건인 양 부각된 것이다. 사랑의 고백도 특별한 표현도 아니고 자신에게 인사를 건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어오른 벅찬 감동이 위대한 문학으로 남았다. 안타깝게도 단테의 일방적인 애정에 당황한 베아트리체는 이후에는 단테를 무시했다고 전해진다. 단테는 베아트리체에게 시를 지어 바쳤지만 그 반응도 신통치 않았다. 21살 되던 해 베아트리체는 바르디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갔고 단테는 침묵했다. 베아트리체의 냉정한 태도와 결혼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단테 역시 유부남이었기 때문이다. 어찌된 일인지 베아트리체에게 9살 때부터 반해있던 그는 1277년 12살이 되던 해 집에서 맺어준 2살 연하의 젬마와 결혼을 한다. 단테의 공식적인 아내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젬마 도나티는 단테의 작품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또 단테가 집 밖에서 애정을 쏟은 대상은 베아트리체만도 아니었다. 이 애정 남발이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젬마와 베아트리체는 죽은 뒤 산타 마르게리타 성당에 나란히 안치되었다. 어쨌거나 짝사랑도 사랑은 사랑인 법. 1290년 봄 베아트리체의 죽음은 단테의 인생에
커다란 충격이자 첫 번째 전환점으로 다가왔다. 내면에 자리한 연인의 죽음은 1294년 단테 알리기에리의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의 책이 되어 환생했다. 신곡과 어깨를 겨루는 단테의 주요 저작인 이 작품은 1274년 5월 잔치에서의 첫 만남에서부터 1290년 죽음에 이르기까지 베아트리체와 관련된 소소한 사건과 생각들을 적고 있다. 자신이 한 여인을 알게 되고 그 여인을 위해 시를 쓰며 자신의 존재 목적이 글을 쓰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단테는 이 책에서 암시한다. 베아트리체의 사망 이후 단테는 독서와 정치 활동에 몰입한다. 라틴어에 능통했던 그는 이때 철학자 보이티우스와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술들을 숙독하는 한편 각종 공직에 이름을 올리며 신흥 상인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교황을 적대시하는 당원의 일원으로 피렌체의 권익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사랑 타령만을 일삼는 유약한 문필가가 아니라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는 운동가였다. 하지만 교황 추종자들의 입지가 피렌체 내에서 더욱 거세지면서 35살의 나이에 단테는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 두 번째 전환기에 단테가 고향을 잃고 떠돌아다니며 집필한 저작이 바로 신곡이다. 서곡과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 편 등 모두 100여 개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작품은 장편 대서사시다. 본래 단테가 붙인 제목은 코메디아, 즉 희극으로 절망에서 시작되어 희망으로 끝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였다고 줄을 달아 놓았다. 신곡은 일본어 번역 표기를 그대로 따온 제목이다. 줄거리는 알려진 바대로 저자의 환상 여행기이다. 평소 숙독했던 로마 시대 사상가 베르길리우스를 가이드로 삼아 부활절 전후 7일간에 걸쳐 지옥과 연옥, 천국을 여행하며 단테는 실존 인물들을 만난다. 교황을 비롯해 자신의 정적들은 모두 지옥에 던져진 반면 영화 인셉션의 림보가 연옥인데 스승은 이 연옥에 그리고 베아트리체는 천국에 살고 있다. 실명이 거론되는 만큼 신곡이 끼친 사회적 정치적 반향은 대단했다. 단테의 정적들이 일부 완성된 원고를 압수했지만 그 뛰어난 필체에 압도당한 나머지 단테에게 원고를 돌려주고 어서 다음 이야기를 쓰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이런 일화까지 전해지니 단테가 정치색을 넘어서 당대에 확고히 자리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단테의 정기를 집필한 리처드 루이스는 신곡을 고향에서 푸대접을 받은 한 지성인이 방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전적 작품이라 정의한다. 이 대서사시는 개인의 내적 성장기임은 물론 당대 기독교 문화와 단테의 삶의 터전이었던 피렌체의 문화에 대한 시적 탐구이자 새로운 인생이라는 책에 이은 연인 베아트리체에 대한 또 다른 헌정시이기도 하다. 단테를
중세의 종결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베아트리체를 향한 이 연모 때문이다. 기독교적 보수성이 극에 달한 중세 시대의 연모와 같은 감정은 직접 표현할 수 없는 금기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단테는 기독교 세상의 천국과 지옥을 여행하는 와중에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한다. 때문에 실존했던 베아트리체의 감정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 여인의 존재는 역사적으로 기릴만 하다. 단테의 불멸의 애끓는 사랑은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커다란 선물이 되었으니까. 사랑의 힘으로 단테는 위대한 문학을 생산했으며 그 문학은 중세를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기여했다. 피렌체로 돌아가지 못한 단테는 1321년 마지막 망명지였던 라벤나에서 5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피렌체가 단테를 재평가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뒤의 일이었다. 오래도록 외면한 천재를 되찾고자 피렌체는 라벤나에 단테의 유고를 돌려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라벤나는 거절했다. 단테의 유고를 둘러싼 분쟁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번졌고 1519년 중재에 나선 교황은 단테 유골의 소유권이 피렌체에 있다고 판결하며 분쟁을 종식시켰다. 그러나 라벤나는 이 판결에 불복하며 단테의 유골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몰래 빼돌렸고 결국 피렌체는 단테의 시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엉뚱한 곳에 감춰져 있던 단테의 유골은 죽은 지 500여 년이 지난 1865년 라벤나의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 비로소 영원한 안식을 찾았다.